안녕하십니까. 우주사랑 유튜버 김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청 식품위생과 팀장 김태욱 씨가 주식회사 제때가 가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제 운수회사에다가 주고, 그 운수회사가 김해시청의 식품위생과에 식품 운반업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하고 이제 영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사실들을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김해 빙그레 공장뿐만 아니라 남부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제일 처음에 알게 된 것은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제때가 빙그레 부지에 약 한 65대 정도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를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65대 정도를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대도 차를 대지를 않죠. 차를 대지도 않고, 차고지인데도 불구하고 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남부기업 같은 경우에도 진해동에 있는, 김해시 진해동에 있는 롯데제과 자리에 차고지라고 하면서 거기서 약 한 185대 정도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차를 대지를 않아요. 185대가 될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빙그레 부지와 주식회사 제때가 허가를 받았다는 빙그레 부지하고, 그 다음에 남부기업이 허가받은 진해동에 있는 롯데제과 자리에 그 도면을 보시면 채 10대도 못 되는 자리에 허가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잘못된 허가를 받고 결론적으로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이 수십 년간 이렇게 부정 수급된 된 거라는 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판단을 해서 빙그레 김해 공장하고 그 다음에 롯데제과 김해 물류센터 자리에 도대체 몇 대의 화물 자동차들이 운송 허가를 받고 있는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축산과하고 식품위생과에서 처음에는 답변을 줬어요. 줘가지고 한림 빙그레 공장에서는 200대가 넘고, 그 다음에 김해 롯데제과 자리에 있는 남부기업 같은 경우에는 400대가 넘죠. 넘는 이런 허가가 났다는 이제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뭐 차를 댈 수 있다 못했다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부지에 몇 대의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보고 계신 도면이 그 도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들이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못된 걸 알고 제가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빨리 환수를 해야 되니까 김해시청에도 알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자들이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공무원들도 불법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자리에다가 차를 한 대도 안 대고 있는 자리에다가 주차장으로 될 수 있다는 답변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유튜브에다가 경찰에 가서도 안 되고 검찰에 가서도 안 되고 시에 가서도 이 불법 사실을 알려도 다 연루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2023년도에 더 이상 주식회사 제때가 견디기 힘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를 명예훼손죄로 무후죄도 아니고 고소도 하고 했는데 고소를 하면 무고죄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고소를 한 게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식회사 제때가 형사 고발을 했어요, 저를.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사건화가 돼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게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그 경찰이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제가 허위사실이 맞다고 기소를 했어요.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벌금이 뭐 500만 원인가 나와서 제가 이건 아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요구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재판을 요구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제 모든 수사 기록이 이제 법원에서 공개가 되죠. 공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수사하면서 주식회사 제때가 경찰에 제출했던 모든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됐는데 거기에 빙그레하고 주식회사 제때하고 물류도구 계약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빙그레하고 제때하고 체결한 20몇 년간 빙그레가 제때에 이제 사무실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그 전까지는 무상이라는 거는 김해시청에 감사가로부터 2021년도에 답변을 받았는데 정확한 어떤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법정에서 수사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임대차 계약서가 주식회사 제때하고 빙그레하고 체결한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없고 무상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러던 차에 이제 앞전에 이제 그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그 김해 빙그레 공장 이런 지번에 있는 식품 운반업 허가가 난 차종과 축산물 운반업 허가가 난 이 명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공개할 때 이제 받았는데 계약서 같은 거는 이제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이 법정에서 이제 수사 기록을 이제 보니까 그 계약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자세히 훑어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여태까지는 정보공개 요청으로 빙그레 자리에 허가가 났던 축산물 운반업과 식품 운반업 운수업자들이 허가가 난 사람들이 당연히 빙그레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그 빙그레 소유의 주차장이니까 빙그레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서 축산물 운반업 허가하고 식품 운반업 허가가 났는 줄 알았는데 그
법정에서 제출된, 법정에서 이제 공개된 계약서를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 이렇게 가려놨는데 사업자 번호하고 이제 법인 번호죠. 법인 번호하고 유일하게 인선이라는 김해시청에 있는 김해시청 식품위생과에서 식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인선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이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개된 인선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정부의 공개 요청으로 받았던 그 자료에 인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선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공개 요청됐던 자료가 맞는 자료다. 그래서 이제 또 자세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핑거래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식회사 제때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소지를 보니까 핑거래 소유의 땅 지번인데 김해시 한림면 고모로 768이라는 지번은 빙그레 지번이거든요. 그런데 빙그레 지번인데 갑 소유 임대차 계약서에 보시면 제때 소유의 땅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때 소유의 그 땅을 빙그레 인선한테 주식회사 인선한테 임대를 준다 하는 계약서인데 아니 임차인인 주식회사 제때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 땅인 것처럼 소유를 표시해가지고 주식회사 인선한테다가 임대차 계약을 해줬다. 이거는 명백한 가짜 임대차 계약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 운반업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 이런 걸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을 임대를 했다면 주식회사 인선 같은 경우에는 빙그레 땅을 임대를 한 거니까 임대했다면 그 임대차 계약서에 소유주하고 그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이 신고를 식품 운반업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식회사 김해시청 식품위생과에서 2번에 걸쳐서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2024년 4월 달에 이제 답변서가 한번 먼저 왔고요. 그 답변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해놨냐면 이제 민원 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 확인 이래가지고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질의요지 제가 이제 한 질의요지는 가짜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영업신고하고 누가 인선이 주식회사 인선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제때가 소유주가 아닌데 제때가 만든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영업신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영업신고를 하고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반업체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이 질의요지였어요. 왜냐하면 경찰에다가 이런 걸 신고를 하면 경찰관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적발을 해서 공무원들이 고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민원인이 이런 형사 고발을 하느냐? 그럼 당연히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식품위생과에다가 하고 축산과는 그 이후에 답변을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식품위생과만 이제 답변을 줬는데
그 여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식품운반업 신고를 했고,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수십 년간 25년간 인선이라는 회사가 부정수급했다, 보조금을. 그래서 이거를 형사처분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신고서를 하니까 식품위생과에서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 제3항에 따라 식품 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를 임대할 경우 시설 사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사항 처리 시 식품위생법상 시설 확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 처리 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그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식품위생법상에 시설 사용 계약서를 첨부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식품위생과에서 이 신고를 받을 때, 신고를 받아갖고 신고 처리를 할 때, 이 제출된 서류가 가짜인지 아닌지, 또 그게 가짜라면 행정처분이 이런 하는 규정이 없대요. 그런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 이런 답변을, 엉터리 답변을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신고서를 또 넣었죠. 잘못된 답변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답변 받은 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그것도 2024년 4월 달에 온 답변인데요.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하의 민원 내용은 주식회사 제때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득함에 있어 차고지 면적 초과 및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허위 발급 사항에 대한 확인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김해시청 감사관으로부터 동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기 민원에 대하여 조사 요청하신 형법상 사기죄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여부는 김해시 보건위생과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신고서를, 식품운반업 신고서를 받을 때 제출된 시설 사용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이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고, 그래야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상에 운송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운송허가를 할 때 식품위생법에 가짜로 서류를 넣어가지고 허위 신고를 하고, 그 신고 확인서를 받아갖고 화물자동차 교통과에 가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하고는 관계없고 신고를 받을 때도 이런 시설 확인서라든지 제출된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없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십 년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보조금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2톤 이상의 차량들은 한 대당 한 달에 140만 원이 넘어요. 1년 같으면은 얼마입니까? 1,600만 원 정도 1년에 보조금을 받으면, 그게 180대다, 200대다 이래 되면 금액이 엄청난 거죠. 그런 식으로 국민 혈세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허가를 받고
부정수급이 됐다는 신고를 받고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이제 들려드릴 이 김해시청 식품위생과 팀장 김태욱 씨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가짜인지 아닌지 임대차 계약서가 이제 이 서류죠. 시설 확인서인데 시설 임대차 계약서에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이런 식으로 그럼 능력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시설 사용 시설 사용 빈거래의 시설을 사용할 때 빈거래로부터 시설 사용 계약서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주가 아닌 제때로부터 허위 시설 사용 확인서인 계약서인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놓고 그걸로 갖고 신고를 받아주고 그 신고 받은 걸로 가지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보조금들을 수십 년간 25년간 이렇게 수급을 했다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불법 사실을 알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이 업체를 고발하고 당장 지급되고 있는 유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게 하고 행정조치라든지 형사 고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지금 2025년 지금 현재까지도 이자들이 계속 부정수급을 받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에 올려서 이런 사항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 김태욱 팀장하고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저희들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며칠 전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어가지고 그 내가 내용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던데요. 네, 그래가지고 판사님이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판사님이 공무원들 김해시청에 축산과하고 식품위생과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공무원들을 제가 법정에 증인으로 요청을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공무원들을 부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는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자기가 그래 니트로 보면 판사님 하는 얘기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자기 땅이 아닌데 계약서에다가 자기 땅인 것처럼 표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하고 다르면 그게 사기지 뭐 다른 게 뭐 사기 가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임대차 계약서지 뭐겠냐고 꼭 공무원을 부를 필요 있겠냐. 그래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공무원을 판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공무원을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내가 그래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거기 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신청서나 이런 데 보시면 공무원들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도록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왜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시설물 계약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법률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로 답변을 드릴게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물론 팀장님이 여기 계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면 될 문제를 그걸 덮어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에 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선생님 지금 민원을 접수하셨지 않습니까? 예. 문서로에. 그래 얘기를 들어 법정에 왜 갔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다 듣고 사장님 민원만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또 답변을 받으시고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공무원을 바로 고발할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왜냐 그러니까 판사가 차후에 그렇게 가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발급서를 답변이 안 해가지고 나갔지. 그러니까 답변을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 조치를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사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아시겠지? 예. 예.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신고서를 넣었을 때 그렇게 뭐 임차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대답보다도 나는 신고서를 넣을 때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허위 임대차 계약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이용을 가지고 네. 민법이나 형법상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까? 그럼 예. 옷을 벗어야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못하면서 그거는 제가 왜냐하면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허위가 어떤 건데 허위 임대차 계약서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이 네? 통화는 발신 번호와 함께 통화 내용이 녹음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녹음을 녹음하세요. 나는 녹음 계속 하고 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 지금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죠? 네. 그러니까 허위 임대차 계약서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주장하는 게 가지고는 아니라 그게 사실이 그런데 아 그래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닙니까? 민법상으로라든지 형법상으로라든지 네. 이게 허위 임대차 계약서인지를 제가 네.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안 가지고 있고 그건 법적으로 제가 그러면 판단을 내가 하나 받아야 될 물어볼게요. 거고요. 그 임대차 허위 임대차 실무 계약서를 어떻게 위생법상에 만드는 걸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합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받아들라는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사장님. 식품위생법상에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짜인지 가짜 아닌지를 임대차 계약서가 저희들이 아닌가 판단을 할 수가 아닌가 없다고요. 그거를 판단을 못하면 제가 여쭤보잖아요. 어떤 그래서 걸 사장님 가짜 임대차 그때 계약서를 합니까? 예전에 감사팀이라든지 뭐 경찰서라든지 담당 공무원들 조사하고 다 하도록 지금 조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럼 그 아니, 결과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나오면 없잖아요. 또 자기 따라갈게요. 업무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닙니까? 이. 예? 이 가짜 임대차 계약서인지 아닌지 네. 경찰서에도 조사 요청하고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그러니까 본인이 경찰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못하는 능력이 안 돼서 거를 그 구분을 못하는데 예, 저는 내가 저는 물어보잖아요. 경찰서에 가짜 임대차 계약서는 그 경찰서에서도 사용 판단을 토지를- 못하는 거를 사용 제가 토지를 이거는 자기 게 아닌 게 자기 걸로 적으면 이거는 가짜가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서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못한다고요. 경찰서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국토부나 왜냐하면 영업용 화물자동 식품 운반업 차도 영업용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번호판은 저기 국토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주는 그러니까 겁니다. 타법까지 제가 그래 판단을 하는데 내 할 수가 말은 없으니까. 예. 저기 국토부에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가지고 식품 운반업이나 축산물 운반업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한 답변서가 곧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 사람들이 또 고발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나오면 또 그쪽에서 저희들을 직접 고발하든 선생님께서 직접 또 문서로 고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저기 고소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거를 법적으로 좋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네. 제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처벌받아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처벌받든지 하겠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 자꾸 그 쓸데없이 민원인이 전화하고 하면요. 전화하고 하면은 뭐 감사팀에서 조사받고 있게 했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그 얘기 예, 누구한테 들었어요? 거기 공익신고자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거 아세요? 저희들한테 민원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감사관실에 신고 넣어가지고 조사받게 했다는 그 내용 누가 가르쳐 주대요? 5월달에도 네.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하셨지. 네? 4월달에도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하셨지. 네? 본인께서 직접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하고 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지금 요 내용 감사관실에 서류를 제출한 적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든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사장님 앞에 통화하시면서
경찰에도 지금 요 민원 접수 내용에도 지금 경찰에서 나타났다고 지금 민원 접수에 아니 그거는 경찰에서 나온 내용을 서류니까 기재했지 내가 만든 않습니까? 서류가 아니고 경찰에서 법원에다가 내한테 제출한 게 아니고 법원에 제출을 해서 내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거라니까요. 일상부분 민원 내용에 그렇게 기재를 해두셨네요, 사장님.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경찰이 보낸 거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거는 다른 수사 내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때가 제출한 서류 중에 있어서 그걸 알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고발하고 어쨌든 경찰 조사를 사장님께서 경찰 조사를 맡기셨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서류가 사장님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좀 전에 또 얘기드린 다른 이 신고하고 관계없는 접수 원본에 경찰 조사 수사 기록상 확인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첨부 문서에 경찰 조사 기록 내용을 아니 그래 다른 사건이라니까요. 이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이 아니긴 뭐 아니까 저희들한테 앞에 신고할 때도 그렇고 지금 1399에 한 거하고도 또 똑같네요 내용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답변서도 따로 보내주실 거죠? 이거 1399는 답변서가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전자상으로 왔다 갔다. 아니 저 일반 신고도 했잖아요. 일반 신고 5월달에 다 보내드렸다 이거 4월달에 하고 예. 그럼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내용 그거는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가짜하고 그걸 구분 못하는 분들이 답답하게 법을 죄송하고 지켜가신다니까.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할 때 가짜가 되고 문서로 또 해주세요. 필요 안 할 땐 가짜가 안 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가짜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허위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 서류는 뭐 어떻게 봅니까 그럼? 그런 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경찰에서도 구분 못하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 신고서나 이런 거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도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경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또 사장님께서 조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일단 사실 저희들 퇴근 시간도 되고 저희들 제가 오늘 당직이라서 알겠습니다. 당직을 좀 서러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참 황당하죠. 이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 국민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물론 김태욱 씨가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아니 자기가 한 게 아니라도 잘못 집행되고 있다면 또 신고가 들어왔다면 진위를 가려서 형사고발할 건 하고 환수할 건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김해시 축산과는 2년이 지나도 답변서가 없고 답변을 안 합니다. 식품위생과는 답변을 했는데 이 가짜 임대차 계약서인지를 가릴 능력이 안 된대 자기가. 그러면서 협박조로 녹음해서 할 것처럼 하는 내용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경찰도 문제지만 경찰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이걸 형사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도 무혐의 처리했어요. 주식회사 제때를. 이거는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참 놀랄 일은 제가 지금 이 내용도 주식회사 빙그레하고 제때가 그 다음에 남부기업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하는 이 내용도 있지만 앞전에 부산우유 관련해가지고도 부산우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우유회사들이 땡크로리를 청소를 안 해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빙그레도 안 합니다. 빙그레도 법정에 나와서 제가 답변서도 녹취록하고 그 법원에 요청해가지고 다 갖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빙그레 증인으로 나온 박신주라는 땡크로리 기사가 6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자가
탱크로리에 냉동기가 안 달려 있다는 것도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을 할 때, 예? 그 부장인가 하는, 팀장인가 하는 사람은, 빙그레 팀장인가 하는 사람은 판사가 물어봐도, 판사가, 냉동기가, 탱크로리에 냉동기가 달려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박신주를 부른 거 아닙니까? 박신주 하는 운전기사를 불러서 제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판사가 더 궁금하겠죠. 왜냐하면 여성 판사분인데 상식적으로 그 한여름에 원유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에 냉동기가 안 달려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하니까 판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판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박신주가 거짓말을 못하죠. 냉동기가 달려있지 않다. 냉동기가 안 달려있고 제가 보내드린 방송도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체온이 이 젖소가 사람하고 같은 포유류예요. 젖소의 체온도 한 35도에서 37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바깥 온도가 한여름에는 밤에도 25도가 넘지 않습니까?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면 25도가 넘고, 그러면 탱크로리, 원유를 운반하는 탱크로리가 비어 있는데, 비어 있으면 원유 탱크로리 안에도 온도 25도가 되죠. 되는 상태에서 새벽에 5시나 6시쯤에 젖소에, 한 5시에 짠다더라고요. 젖을 짜가지고 냉각기에 넣으면, 거기 유튜브에 통화 내용에도 올려 있습니다만은 그 전문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30도가 넘는 젖소의 원유 냉각기에 들어가 가지고 탱크로리들이 올 때까지 10도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10도 이상 되게. 그러면 법에도 원유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5도를 넘어가면 농장에 가서도 집유를 안 해요. 근데 그게 10도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10도까지 돼 있는 상태도 속여서 5도라고 하고 싣고 그러면 탱크 내벽에 안에 온도가 25도 가까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유를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탱크 내벽이 그 큰 7,300리터짜리 스텐으로 되어 있는 탱크가 25도 가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10도 가까이 되어 있는 원유를 이렇게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죠. 열교환이 일어나서 원유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걸 갖고 3시간 동안 집유를 하면서 돌아다니면 170km를 하는 거리는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해 빙그레 공장에서 내비로 찍으면요 대구 시청까지 거리 왕복거리예요. 그거를 3시간 만에 주파를 하면 도대체 그 차가 몇 킬로 속도로 달린다는 겁니까? 농가에서는 농로나 이런 걸 달릴 때 그 속도로 못 달립니다. 3시간 만에 그 170km를 못 달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장에 가서 검사를 안 한다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할 때 최소한 10분 이상 걸리는데 10분 하면 5군데를 들리면 50분 아닙니까? 3시간 운행 중에서 검사하는 데만 50분이 걸리면 2시간을 가지고 170km를 못 달립니다. 승용차로도 그렇게 못 달려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들이 운행 일지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자기네들이 법정에다가 한 달치 운행 일지를 제출해가 그 운행 일지를 봤지 않습니까? 3시간 동안 원유를 싣고 운반을 하면 똑같이 온도차가 0.2도, 1도도 아니고요. 5도, 3.9도에 실어가지고 농장에 3시간 후에 도착하면 4.1도라면 0.2도가 차이 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여름에
원유가 3시간이나 싣고 돌아다니는데 그 온도가 0.2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냉동기가 만약에 그렇다면요, 냉동기가 필요 없죠. 냉동 탑차들도 냉동기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냉 탱크를 달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냉동기를 달겠습니까? 이런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좀 이렇게 남겨주시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걸 흥분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청소를 안 하고. 이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하는 이 원유의 검사라는 건요, 위생검사입니다. 원유는요, 대한민국 어느 농장에서나 원유의 성분은요, 99%가 똑같아요. 더 좋은 우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위생 상태, 그 안에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고름이라든지 또 항생제 같은 이런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로 가지고 원유의 등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 원유의 위생 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을 위해서 등급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탱크로리를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2년 전부터 그 부산우유 직원들한테 맞아가면서 유튜브에 올렸지 않습니까? 올리고 세상에다 공개를 해줬잖아요. 그걸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도 놀래가지고 기자가 그걸 취재하러 가니까 그 취재하러 갈 때는 그 사건이 제가 두들겨 맞고 또 그걸 또 무고죄로 부산우유가 저를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무고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인데. 그래서 일단은 해서 기자도 그 현장에 가서 KBS 기자도 그걸 보고 놀라서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길길이 날뛰더라. 이거는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목 수술하고 숨이 넘어갔다가 이거 다 밝혀낼 겁니다. 밝혀내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동영상을 자세히 제 동영상을 잘 보시면 원유 검사가 집유장에 도착을 한 원유도 수유라고 해서 제유소에 이렇게 옮길 때는요. 그 싣고 온 원유가 합격이 돼야만 이렇게 풀도록 돼 있는데 거기 동영상을 다 보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애들 우리나라 젖소의 20%가 유방염에 걸려 있고 유방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젖소한테 항생제를 먹이잖아요. 항생제를 먹이고 그러면 그 집유한 원유 안에 항생제가 얼마나 있는지 법으로 정해서 그걸 원유 잔류물질 검사라고 합니다. 그 안에 항생제가 얼마나 있는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자도 이제 이걸 방송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니까 이게 국민들이 먹는 유제품의 원료입니다. 원료. 이걸로 가지고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모든 원료예요. 그리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만은 일본에 지금 제가 2020년도에 신고했던 빙그레 멸균우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고하고 3년 후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이상 없다고 경남도청에서 답변하고 일하다가 3년 후에 170억 원어치가 일본에 대장균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멸균우유라도 땡볕에다가 그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방치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색소라든지 멸균우유를 만들 때 들어간 색소라든지
아니 영양분이 파괴가 일어나면서 번식이 일어나죠. 변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원유를 탱크를 청소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운행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K푸드라고 해서 외국에 이제 일본도 수출되고 미국도 수출되고 하는데 이런 국제적인 식품 공전 검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표준화되어 있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원유를 생산해 가지고 그 원유를 가지고 유제품들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수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알면 수출을 받아들일까요? 분명히 이거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까지 이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애들 먹는 분유나 이런 것들이 검사를 안 한다? 탱크를 청소를 안 한다? 탱크를 청소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탱크를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원유의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면 미생물의 번식이 일어나고 그 번식에 의해서 오염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려드렸는데 막아야죠.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공무원들이 이런 부정한 일을 하면 끝까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 집행하는 건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바로 잡아야 되거든. 오늘 제가 좀 흥분했는데 그래서 저를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염체불구하고도 제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는 것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저를 이렇게 해주셔야 이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 방송을 하고 난 후에 그러면 다음 방송은 뭐냐? 다음 방송에 아주 큰 방송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제 제 차에 뛰어들었던 남부기업의 대표이사인 김수종이라는 사람이요, 이 이자가 경남 화물 운송업 협회의 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김수종이. 그래서 도의원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현재 우진상훈이라고 우진상훈의 대표 최광식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훈장도 2018년도에 은탑 산업 훈장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방송을 하느냐? 이자들이 이 김수종이가 이사로 있고 경남 화물운송협회 이사로 있고 이 김수종이가 이사로 있을 때 이 2020년도에 최광식이라는 사람이 경남협회 화물운송협회의 회장이었어요. 회장이었고 이자가 지금 말씀드렸던 남부기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밀양에서 화물 운송 허가를 받았다가 이 사람이 광양으로 화물 차고지를 옮기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남부기업 김수정이하고 달리 이 사람이 주로
운행하는 차들이 트레일러입니다. 주레라들이죠. 주레라들인데 이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광양의 물류센터에 국가가 운영하는 차고지를 임차를 했어요. 불법으로. 왜냐하면 국가가 소유한 이 물류센터라든지 저기 광양만에 있는 차고지 이런 거를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네들 공간들을 주차장으로 다른 회사에 임대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또 임대를 할 때는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공짜로, 그죠? 우진상운의 최광식이라는 사람이 그 주레라 주차장을 임차를 해가지고 수십 년간 이제 영업을 하다가 제가 그걸 알아내서 광양시청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광양시청에서 조사를 했다가 해가지고 제 신고 사항이 맞으면 광양시청에서 그 차고지 변경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광양시청에서 부정수급됐던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밀양시청에다가 떠넘겼어요. 떠넘겨가지고 이자들이 밀양시청 공무원들하고 짜고 밀양에 다른 차고지가 있다는 허위 내용을 가지고 해가 이 부정으로 수급됐던 유가보조금이 환수가 안 됐죠. 거기에 또 경찰도 개입돼 있고 참 이 진짜 제가 이거 신고를 하고 일하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놀랍니다. 놀랄 정도로 이런 엄연한 불법이 있고 부정수급이 있고 공무원들이 적발까지 했는데 이거를 형사처벌을 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덮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잡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 최광식이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자가 2018년도에 언탑 산업훈장을 받았어요. 훈장도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협회 회장이죠. 최광식이 2020년도에 저질렀던 범죄 행위 이거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 방송에는 빙그레 현 대표이사인 김광수람 이자가 2020년도 10월 15일 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김해에 찾아와가지고 제보고 돈을 받고 신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했죠. 그 이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잘못을 했으면 그거를 숨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받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고자를 차단해서 그 신고자한테 돈을 줘서 공범이 되자고 저 여태까지 그래 살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도 그래 살 생각도 없고 이거는 그래서 그 내용들 그러고도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10월 15일 날 하니까 기분이 나빴는가? 19일부터 이제 조작을 하죠. 제가 돈을 요구했느니 어쩌니 하고 사실 확인서니 가짜로 만들고 또 저를 고소하고 혐의 없음이 나오니까 저희 집에 또 찾아와가지고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내일 방송에 한 2번 정도 하고, 다행히 연휴라서 제가 좀 시간을 내 갖고 이 방송을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또 방송하는 것도 뭐 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방송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또 할 수도 없고, 이래 좀 대본도 만들어야 되고 참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기록으로 남기고, 만약에 제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게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하면서 느끼지만 경찰이나 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보고 녹취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는, 지금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일단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자들과 싸워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해서 수많은 공익신고자들과 또 내부 고발자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